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서동수입니다.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현대차그룹 81조 신규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차는 앞으로 4년 동안 81조, 약 연간 2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현재 글로벌 생산량으로 세계 5위의 완성차 업체인데요. 지금 가면 갈수록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 81조 투자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바라봐야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주가가 쏠릴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81조 신규 투자로 주식시장을 끝내주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내놓고요. 또 기업 쪽에서는 또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전장이었죠. 11시 구간대에서 현대차에서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끝내주는 전략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서동수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81조나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 투자인지 아니면 또 기술 개발 쪽에 집중이 될지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전해주시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경쟁력을 좀 키우자는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 라인업에서 좀 연비와 스마트카 이런 미래 자동차형으로 좀 변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R&D 투자 하고 이제 중국에는 현대차 공장이 연 30만 대 2개 그렇게 하고 멕시코의 기아차 공장 30만 대 그리고 또 2년 후에 또 기아차가 중국 공장이 30만 대 돼 있는 세팅을 45만 대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대를 가기 위한 모습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위권 업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R&D 투자는 불가피하다. 그나마 수소연료 전지차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시설 투자 중에서 80조 중에서 한 50조 가까운 돈이 이제 그 코엑스 관련된 부동산, 거기 개발에 좀 쏠려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R&D 투자에 있어서 한 2배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폭스바겐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R&D 투자보다도 훨씬 많은 전 세계 1위 R&D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랑 맞다퉈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어떻게 충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좀 부동산 투자에 많이 쏠려 있다는 점이 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양매도로 나선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전에 공시한 거 보면 이제 올해 판매량 820만 대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굉장히 잡아놨던데 한 2%대 정도밖에 그래서 12년 만에 최저 성장률 보일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이제 남미 쪽 멕시코하고 이제 중국 쪽 중국에서 한 70만 대 정도를 더 늘리게 되고요. 멕시코 연산 한 20만 대, 3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조금 잘 나가는 시장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시장에다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 대 세팅이 돼 있는데 2018년도까지 400만 대 세팅 이런 식으로 다 100만 대씩 늘리고 있거든요. 완성차 메이커들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 타는 거라서 사실 그 정도 판매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5위권 업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른 업체를 누르기에는 그 벽이 상당히 좀 높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쪽에 집중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현재 표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 쪽에 보니까 총합계가 한 49조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부동산 쪽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그 공장 해외 증설 30만 대 하는 거 몇 조 안 들어갑니다. 몇 조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좀 한 40 몇 조인가? 뭐 어쨌든 뭐 50조 가까이 육박하는 게 이제 코엑스 그쪽에 좀 개발에 좀 GBC로 표현해놨더라고요. 그 예, 예. 비즈니스 센터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80조라고 해서 대단하다 했는데 좀 약간 속빈강정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터스포츠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F1 같은 팀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1년에 10조 정도가 듭니다. 10조, 20조가 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 타는 사람들 그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우디라든가 포르쉐 이런 게 르망 24시 같은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에서 포르쉐가 제일 많이 우승을 했고 아우디가 두 번째로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요 같은 그룹에 있는 게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이런 DNA들이 차에 심어져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국제 자동차 랠리라든가 레이싱 시장에 전혀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랠리 챔피언십에 나가서 조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직 많이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도대체 뭘로 잡을 수 있을까?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투자만 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1년에 이제 벌어들일 돈은 제한돼 있는데 현대차가 한 순이익으로 한 8조, 7, 8조 정도 하나요? 그렇죠. 7조, 8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 다 해버리면 배당 관련해서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속 못 지킬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 캐시 플로우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그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보통 네. 그 대당 가격, 그러니까 ASP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OP 마진이 전 세계 메이커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되게 비싸지고 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얘기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좀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편 또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기업소득 환류 세제 뭐 이 부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부 쪽에서 유보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 뭐 이런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현재 이 10대 회사, 10대 그룹 가운데 사내 유보금이 가장 큰 회사가 현대차래요.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을 노린 뭐 그런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좀 비약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국내에다가 그 80조 중에 한 75%를 국내에다 투자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다가 6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건물 예, 그걸 그걸 포함해서 네, R&D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국위선양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제 혜택 그거는 좀 엉터리 같은 얘기고 제가 봤을 땐 그 5위권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지켜낼 수 없는 게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네, 일단 근데 오늘 주가는 좀 이제 밀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 뭐 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얘기 나왔어요. 그런 생각 좀 가끔 해봤거든요, 잠깐 동안. 근데 같이 또 밀리더라고요. 자동차 쪽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좀 어떻게 이거 이슈 관련해서는 좀 가야 될까요? 일단 전 세계 어떠한 완성차 업체도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은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치킨 게임은 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계속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안에서 고객사 다변화를 이루는 업체라든가 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공작 기계를 뭐 독일산, 일본산으로 되어 있는 그 공작 기계들을 전부 다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그 개별적으로 현대차를 캡티브 고객으로 가져가고 있는 고객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주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객사 다변화하는 작은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개별적으로 좀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친환경차라든가 뭐 스마트카든 뭐 안전을 위한 스마트카든 그린카든 연비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그 기류에 맞서고 있는 부품 업체들은 고객사 다변화랑 같이 맞물려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 쪽 관련해서요. 오늘 좀 이제
글쎄요, 뭐 개별적인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 LNS는 또 혼자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랑 뭐 한국콜마도 약간 움직임이 다른 날보다는 좀 좋았는데 이것도 뭐 순환매성으로 그냥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또 빠지고 했던 상황이라서. 순환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수급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강력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연산 지금 6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뭐 공장 2,400억 대응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뭐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 네네, 예. 과연 2,400억 해서 영업이익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600억이 네네, 예. 80억. 예. 그럼 여기에 이제 2,400억, 320억으로 변신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총 기준은 5천억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기대감 정도는 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항상 옳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은 중국 소비 섹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유행이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 LNS가 올랐다고 해서 다른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 뭐 카지노라든가 아니면 뭐 예. 자화장품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돌려서 보는 거는 아직 약간은 무리는 있다. 근데 개별적인 이슈를 오늘 좀 장중에 오전에 나왔던 그거 뭐죠? 그 PMI, 서비스 PMI는 또 3개월 만에 가장 좀 높게 나왔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부 항목별로 약간씩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은데 중국이 저렇게 소비 쪽으로 해서 좀 같이 간다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아마 대리님으로 기억되는데 중국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비주들은 좀 같이 묶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저도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돈이 매기가 쏠려줘야 수급이 네, 네,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지 네, 제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수급의 문제다. 그리고 수급 트렌드가 예, 건드려줄 만한 게 2월 중순에 춘절 있더라고요. 네네. 그 뭐 열차 예매 시작한다는데 이 부분이 예, 수급을 좀 건드려주지 않을까요? 약간 한 5년 해먹은 저건데 네. 우리 CS도 네, 전통적이라고 하시는데 결국 가잖아요. CS 네. 솔직히 CS라고 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IT 물론 물품들이. 뭐 여러 가지가 네. 뭐 맞물리고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아닌가요? 아니요, 될 수 있죠. 언제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열적으로 항상 그때 되면 한 번씩 또 이제 움직여주고. 왜냐하면 그 네. 카지노 업체라든가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뭐 보통 한 10배 정도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예. 항상 ATM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 항상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중국의 농촌 인구가 총 인구 13억 4천만 명 중에서 6억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도시화로 되면서 도시 인구로 좀 전환을 하게 되고 네네.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도 당연히 잘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차 상승은 약간 어떻게 좀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가긴 하는데 약간 그 네. 탄력이나 이런 게 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닌데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이탈을 했어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더라고요. 우선은 좀 막막해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 코스피 바닥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무튼 뭐 여기에서 오늘 이 메신저에서 엄청나게 날라다니던데 항상 여기에서 이제 날라다니나요? PBR 한 배론 네. 1.1배를 깰 수 없다. 나오네. 예, 네. 그 단골 손님 내일 분명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레포트들이. 네네. 근데 뭐 쇼크 없는 쇼크에 한국 증시가 쓸데없이 다른 증시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는 것은 매수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제가 1030원부터 해서 제일 싸게 산 건 9,990원까지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좀 샀었죠. 예, 샀었는데 제가 봤을 때 2주 전이었던가요? 맞죠? 2주 전이죠? 네, 그때 제가 한 6% 해먹고 한번 팔고 네, 네. 최근 들어서 오늘 좀 네네, 샀고요. 예, 맞죠. 오늘 예, 샀고. 화요일이니까 2주 전이네요. 네, 오늘 네, 샀고 이거 한 또 6, 7%는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긴 했는데 이제 그 외생 변수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가는 하락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 아시아에서 굉장한 우리가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나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코스피하고 유가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유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구들이 안 또 좋죠.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안 사람들은 좋죠. 또 관련 업체나 이런 쪽은 석유화학 쪽까지 좀 맞습니다. 힘들 수 그게 있을 이제 것 해외 같은데. 건설업체까지 되게 지금 많이 추울 것 건들고 같은데.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유가는 한번 틀어낼 수 있는 작은 베팅들이 조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가 건들게 되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망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까지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들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셰일 업체 여기서 분명히 조금 한두 개는 더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유가도 저는 세팅이 됐다고 보고 있고 환율도 제가 봤을 때 우호적입니다. 수출주한테는 우호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상승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는 아무 얘기 없을 거고 4월 달에 분명히 논의가 되고 분명히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전 1분기는 굉장히 좀 그나마 견조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매수 찬스로 삼고 한 3월 정도 돼서 또 FOMC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뻔한 리스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포션을 굉장히 많이 줄일 겁니다. 그때가 아마 연중 저점을 형성하는 때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사서 한 6, 7%한 한 번에 해먹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 얘기는 좀 안 해주셨는데 별 변수가 아니라고 보세요. 그렉시트 같은 건 다 뻥이죠. 뻥입니다. 12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사실 네. 처음에 연임, 사마라스가 연임이 실패를 하고 세 번의 네, 한 네. 투표 다 실패했잖아요. 네. 원래 첫날부터 시리자가 분명히 조기 총선 가가지고 정권을 잡을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급진 좌파라고 해서 좌파라는 어감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그 정당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하자는 게 그 시리아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유로존 탈퇴를 걸고서 유로존 탈고서 먼저- 정당을 가져갈 수 있나?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IMF나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 연합에서 봤을 때는 일단 돈을 갚고 나서 할 걸 해야지 돈도 안 갚고 나서 자기네 하겠다고 그러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네, 다우존스가 빠지긴 했지만 네. 그거는 그 결론은 네. 누구든지 알고 있었던 12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네, 네, 12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의 그냥 핑계라고 좀 핑계라고 보여지고 예. 금액은 얼마나 되나? 뭐 2,500억 거의 우리 돈으로 한 3, 400조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다 갚은 건가요, 그리스가? 아니면 하나도 상환 못 하고 있는 상황? 그거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상환을 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월 28일 뭐 졸업 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던 상황인데. 아까 원래 졸업이 한 번 됐었어야 됐는데 네. 2월 28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에 조기 총선 뭐 맞물려 가지고 예. 굉장히 안 좋은 악성 루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유로존 탈퇴라든가 시장의 풋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좀 깎아달라고 해서 그런다는데 부채 규모를 네. 그게 커지면 실제로 지금 약간 비관론자들 이야기 들으면 뭐 뭐 이탈리아 예, 뭐 뱅크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대리님은? 그렇게 제가 확산되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 네. 좀 예. 아니 오늘 전자랑 현대차까지 같이 밀어버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어제랑은 다른 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제는 그냥 실적 안 좋은 것만 빠졌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좀 희망을 가져볼 네. 만한 것은 예. 최근 몇 달간의 저점을 깨고 날아간 증시는 우리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옛날에도 저번에 한 2, 3주 전에도 우리 한번 우리 그랬었죠. 혼자서만 못 오르는 날 있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2주 전인 것 같은데. 아주 좀 저질적인 시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네. 한국 증시의 이제 저질성에 대해서 그럼 어쩔 수 없는 코스닥- 특수성이라고 좀 코스닥은 좀 예. 어떨 걸로 보세요? 거래소는 그 정도로. 코스닥은 지금 이미 조금 뭐 1월 효과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고 어쨌든 지수는 10% 올랐는데 네.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말 좀 하면 해먹자고 하는 좀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개 주식들은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특히나 IT 부품 중에서 소울밴드로 좀 낙점이 돼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라든가 뭐 카카오도 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뭐 한 20% 올라버렸죠. 네, 예, 카카오도 실적 없고, 네, 뭐 지금 딱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냥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면서 기대감을 한번 팍 주는 시장이 아닌가. 코스닥은 그나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좀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한 배론 따라서 이 부분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데 뭐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코스닥은 강한 종목은 꾸준히 갈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오랜만에 좀 밀렸거든요. 내일장에서는 코스닥 지수도 반등하면서 이 종목군들도 오늘 간 종목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다시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그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약간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의 하락 종목이 뭐 그렇게 어쨌든 상승 종목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체감 상승은 지금 굉장히 약한데, 오늘 지수 밀렸지만 좀 되던 종목들은 또 오늘 조금 그래도 다 버텼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그 분위기는 조금 더 가져간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뭐 지수 10% 올랐는데 약간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줬는데 믿을 수 없는 가격까지 됐는데 한번 여기서 사줘야죠. 네. 그러면 내일장 한판 승부수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뭐 당연히 한판 코덱스 레버리지로 한 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가격이니까.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사가지고 700원 정도 먹어줘야죠. 7%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위험 거래. 네, 지금 레버리지 그러면은 전략까지 좀 세워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오늘 3.62% 하락을 했네요. 현재 만원선 밑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구간대에서 전략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시가로 좀 사시면 될 것 같은데 10,000원을 크게 넘어서 10,05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 아니야 10,1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은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시가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10,050원 밑에서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1980포인트나 70포인트 정도 대응 나오면 1,700원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손절가는 9,800원. 요거는 이제 저기 안드로메다로 한번 갔다 오겠다는 가격이거든요. 이 선을 지나면. 그래서 그때 미리 한번 쳐야 된다. 네. 손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축 처지는 시장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끝내주는 전략 시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7일 수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2월 공급관리자협회 ISM 비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예상치 58로서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월 마르케트 종합 서비스 PMI 함께 나옵니다. 11월 제조업 수주도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부터 오는 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 CS2015가 개막합니다. 유로존에서는 12월 마르케트 종합 PMI, 서비스 PMI 함께 나옵니다. 내일장 국내 증시에서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웅진홀딩스와 MJB가 유상증자 물량을, JW 중외제약은 신주인수권 사채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나면서 190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다시금 기술적인 반등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회 삼아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공개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실적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초 들어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좋게 좀 이어지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